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다 사고 싶겠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집 앞에 있는 쇼핑센터를 가는데 엄마가 저 앞에 가고 아빠랑 한 5살 채 안 돼 보이는 사내 아이랑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남자아이가 너무나 귀엽게 아빠 우리 엄마 잡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뛰어가려고 하는데 옆에 장난감 가게가 나타나니까 바로 돌려서 장난감 보더라고요. 그렇게 엄마 빨리 잡으러 가자라고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더니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는 것처럼 아이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럴 때 너무 막 그 부모님이 그 사줘라는 말에 뭐 그 비슷한 거 있잖아. 그거 안 돼.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만약 엄마가 내가 오늘 사줄 계획이 없으면 그냥 그런 마음 이렇게 담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냥 아이가 궁금해하는 지나가면서 어머 이거 사줘라고 하면은 갖고 싶은 이유도 있겠지만 이 장난감에게 호감이 있다, 관심이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머 똘똘이 인형이네. 어머 똘똘이 봐. 어머 똘똘이 어머 바지 입었어. 이런 식으로 그냥 대꾸해 주시면 돼요. 방향 쪽으로 가는 다른 장난감들 오 여기 로봇이 와 얘 되게 멋있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그냥 끌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고 만약 거기서 아이가 각성이 왔어.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를 끌고 가면서 안 사주는구나. 그럼 주저앉아서 엄마 사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그냥 말하면 돼요. 저거 갖고 싶었어. 하지만 오늘은 장난감을 사지 않아. 집에 장난감을 사주는 기준이 있다면은 가령 뭐 특별한 날이나 뭐 생일이나 혹은 스티커를 붙여서 보상으로 받는 거나 우리는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어.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애가 사줘 왜 안 사줘? 그러면 돈 없어 이렇게 말하셔도 돼요. 엄마 오늘은 돈이 없어. 그래서 저 장난감을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분명히 말하시면 그러면 또 뒤집어질 텐데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뭐 유튜브나 칼럼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주의 분산이에요. 다른 쪽으로 주의를 잽싸게 분산시키시면 돼요. 안 돼 라고 분명히 말해준 다음에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맛있는 거 먹으러 왔지 뭐 먹으러 갈까 이러면서 약간 정신 헷갈리게 만들어서 쑥 데리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음식 골라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때 기분 괜찮잖아요. 기분 괜찮을 때 항상 우리는 교훈을 주거나 뭐 얘기해 주라 그랬잖아요. 기분 괜찮을 때 말해주는 거예요. 착해라. 아유, 우리 딸 착해. 아까 뭐 갖고 싶었는데 엄마가 오늘은 돈 없어서 못 사준다 하니까 참았어. 아유 기특해. 이렇게 말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아직 언어가 그렇게까지 다양하게 혹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나는 저게 궁금해. 저거에 관심이 있어. 저거를 가졌으면 좋겠어. 저거 누구네 집에 있는데?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어떤 아이들은 무조건 사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어머 얘 무슨 쇼핑 중독이야?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 함께 보여주면서 유혹이 가득한 그 코스를 빨리 벗어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별로 안 싸워요.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참고 말지. 텔레비전 같은 거 이렇게 봐도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따따따따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쪼여오고 긴장. 그럴 때는 애들이 이렇게 확 벽 뒤로 숨어 있거나 눈을 가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것도 나이 들면은 점차 나아져요. 어떤 아이들은 이 토마스 기차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이 토마스 기차를 싫어했어요. 너무 징그럽대요. 무섭대. 애니메이션 그 표정이 사실은 귀여운 뭐 키티나 뭐 이런 것처럼 귀여운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거가 약간 조금 기이하다, 괴이하다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시각적 예민성 되게 높은 아이들 혹은 청각적, 감각적 예민성이 높은 아이들은 사물을 지나치게 의인화하면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채롭지 못할 때 약간은 불편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상 아이들이 뽀로로 애니메이션을 보는 건 좋아하지만 뽀로로 탈을 쓴 인형을 보면은 되게 무서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표정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도 않는 데다가 생각보다 너무 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약간 뭔가 분위기가 조금 요상해 라고 하는 거를 되게 잘 감지하는 아이들은 그런 자극을 너무 많이 제시해 줄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저희 딸 얘기 자꾸 하지만 걔가 어려서 토마스 되게 무섭다라고 했고 조금 더 커서는
팀 버튼 감독 영화를 애가 너무나 싫어하는 거야. 가위손도 그렇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 거 진짜 싫어했어요. 너무 무섭대. 음파음파하고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게 되게 기이하다라는 거죠. 조금 예민하고 섬세한 아이들 그리고 감각적 예민성이 높은 아이들은 소리 같은 경우에도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약간 긴장이 고조되거나 하면 숨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너무 과하게 노출시켜 줄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항상 너무 조용하거나 좀 이렇게 되는 것도 아이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아이와 놀이를 하거나 그랬을 때 약간 거친 놀이 뭐 툭툭 치는 거 괜찮고 또 사내 아이면 막 씨름하는 것도 괜찮고 말할 때도 욕과 비속어는 부모님 사용하면 안 되지만 너무 어머 그랬구나 막 너무 이것도 아니에요. 아이 깜짝 놀랐네. 아우 쪽팔렸네. 이런 말을 하셔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해주시게 되면은 분명히 이건 나이 들어가면서 점차 나아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꼭 다녀야 되는 시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낯가림이 조금 많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적응하는 기간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적응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가정보육 하시면서 사적으로 좀 또래와 접촉할 수 있는 시간 많이 준다거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문세 이런 데 못 가기는 하는데 남의 집도 좀 많이 가셔야 돼요. 마실 다니는 게 사회성이 굉장히 좋아요. 사적인 교류가 되게 중요하니까 자기 집에서는 홈그라운드라고 되게 편하잖아요. 원정 경기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엄마랑 같이 뭐 키즈 카페를 가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해 주시면서 내년에 보내셔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하고만 집에 주구장창 있다가 내년에 간다? 올해랑 똑같아요. 낯가림이 많아서 혼자서는 낯선 곳에 이렇게 딱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중간에 그 매개자가 되어서 좀 적응하는 거를 도와준다라는 면에서는 굳이 집단 보육, 그러니까 기관 생활하지 않고 엄마가 사적으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거로 올해를 보내는 거는 저는 찬성이지만 집에서 엄마랑 애기랑 둘이서만 알콩달콩 하는 거로는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왜냐면 이건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좋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사회성 부분들, 특히 낯가림이 심한 부분들은 접촉을 하지 않으면 약간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요거는 도움을 주셔야 된다. ADHD는 기질적인 거예요. 타고나기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이 있을 때 ADHD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증상이 완전 ADHD 증상이에요. 굉장히 부주의하고 막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질적으로는 그런 요소가 없는 후천적 ADHD 없어요. 다 선천적이에요. 그런 경우는 ADHD가 아니에요. 두려움이면 대표적인 불안이죠. 우울 같은 경우에는 산만한 증상과 바로 연결돼요. 우리가 불안하면 뭐예요? 불안의 대표적인 증상, 안절부절, 그리고 주의 집중력에 장애를 얻어요. 두려움이 되게 많아서 되게 산만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많다고 해서 꼭 ADHD가 없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만일 되게 편하고 익숙한 곳에서도 산만한 행동을 한다면 기질적으로 산만한 특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심리검사에다가 주의력 판별 검사 해보시면은 대충 드러나니까 걱정되시면 검사 받아 보세요.